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한국거래소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업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입니다. 이거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밸류업이 무엇인지 얘기해볼까요? 밸류업이란?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 그쵸, 가치를 올리는 거, 밸류업. 왜 하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그렇죠. 누가 해야 되나요? 투자자,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유관기관, 기업 모두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기업이 무엇을 하나요? 공시. 공시를 하죠. 어디에 올리나요? 카인드 홈페이지. 가인드 홈페이지. 누가 만들었죠? 한국거래소. 가인드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요. 자, 이렇게 내려서 기업 밸류업 정보 이 화면에서 공시 현황 오른쪽 위에 더보기를 누르면 더 늘었어요. 더 늘었어요. 우리가 1편, 2편, 3편을 찍는 동안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 자율공시, 안내공시 이런 많은 공시들을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있는 이 많은 기업들도 이거를 원래 하던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이미.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용으로 만든다는 건 또 다른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만들어줬었죠?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기억나나요? 짠, 이렇게 생긴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인데요. 말 그대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입니다. 2024년 5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카인드. 카인드. 자, 구체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위한 6단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6가지는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제대로 한번 외워봅시다.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두 번째, 현황 진단. 현황 진단. 세 번째,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네 번째,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다섯 번째, 이행 평가. 이행 평가. 여섯 번째, 소통. 소통. 기업은 사람과 비슷해요. 우리가 무언가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은 매우 유사할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뭘 뜻하는지 헷갈릴 때는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운동해야지 라고 하면 운동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건 계획이 필요한 거니까. 그 사람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그러면 몸무게 100kg인 성인 40세 남성이 이제 살을 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현황 진단. 쭉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몸무게는 얼마가 나왔고, BMI 지수는 얼마가 나왔고, 혈압은 얼마가 나왔고, 시력은 얼마가 나왔고, 이런 걸 쭉 해봤는데 살을 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나요? 몸무게 80kg.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게 돼요.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계획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조깅을 3km를 한다. 또는 푸시업을 몇 회를 한다. 식단을 조절을 할 때 칼로리를 몇 칼로리에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지켜가야 될 것 하나하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계획들을 쫙 수립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행평가입니다. 이행하고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짜리 계획을 쭉 짜가지고 한 달 동안 실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떤 평가를 해야 되나요? 몸무게 재봐요. 그렇죠. 몸무게 재보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빠졌다.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또는 예상보다 너무 부족하다. 운동량을 늘려야겠구나. 이런 이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3km 조깅하던 걸 4km 늘려야겠구나 이런 변화를 여기서 주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인가요? 소통해야죠. 어떻게 알리나요? SNS에 올리는 게 공시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대이니까. 결국 기업도 비슷합니다. 기업이 진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기업 개요. 어떤 업종이고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등등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인 개요일 겁니다. 그냥 단순히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준다는 개념이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는 현황 진단입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재무 상태는 어떠며 지배구조 같은 그런 비재무적인 지표들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쭉 진단을 해야겠죠.
현황을 파악해야 어떤 목표를 세울 수가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 목표를 세울 겁니다. 여기서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수치화시킬 수 있고 아닌 것들은 서술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사업계획,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당연히 연관이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재무적인 계획, 이제 자사주를 얼만큼 사가지고 소각을 할지, 배당을 얼만큼을 할지, 돈을 다루는 모든 것들은 또 재무적인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임직원 보상 계획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평가들, 이것들은 전부 공시와 공시 사이 그 간격 기간 동안 일어났던 것들을 쫙 모아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시를 또 하게 됩니다. 투입한 것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비교가 있으면 좋겠죠. 게다가 거기 맞는 계획 수정 이런 것도 다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통이란 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고 있다 알려야 되죠. 공시 외의 다른 소통인 거예요? 아니면 공시도 소통의 일종인가요? 공시도 소통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떠한 계획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공시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의 IR 활동이라 볼 수 있죠. 그들은 주주도 만나고 주총도 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만나고 기관도 만나고 개인 투자자도 만나고 유관기관도 만나고 많은 곳들과 이렇게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건 아주 주요한 IR 활동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개요입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업종, 연역, 주요 제품, 재무 상태 등등을 이렇게 보기 좋게 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현황 진단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하겠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재무 상태에 대한 것들도 지표를 뽑아야 될 것이고 비재무적인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것들은 재무적인 지표 예시 몇 개를 가지고 와본 겁니다. 요거는 상식처럼 알아두면 좋은데요. 우리가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적인 것들을 볼 때 숫자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을 그냥 딱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요. 지표라는 것으로 환산을 시켜서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PBR과 PER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PER이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Price Earning Ratio. 정답. 한글로? 주가 수익 비율? 네, 맞습니다. PER이라고 하는 거는요. PER.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입니다. 요거를 말 그대로요. 프라이스와 어닝을 비교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프라이스는 주가고요. 어닝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요. 기업이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얼만큼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라는 게 얼만큼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공식을 보면요.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합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눕니다.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이걸 나눈 값을 이렇게 몇 배의 형태로 적게 됩니다. 몇 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크기를 나타내고요. 이게 일종의 이 기업이 시장에서 받고 있는 프리미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로 나와 있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업은 옛날에는 12배, 13배, 14배까지 갔다가 지금은 13배, 12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절대적인 수치를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수치만으로 본다면, 기업이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12배 크기의 주가를 이루고 있구나. 14배 크기의 주가를 이루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판단을 할 때는요, 2023년 지금 12배 정도 받는 이 프리미엄의 크기가 한때는 14배까지도 받았었지만 한 3, 4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때랑 비슷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지표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PBR입니다. PBR은 조금 더 이 밸류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지표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거는 기업의 뭘 보는 거예요?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 얼만큼 돈을 잘 버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평가 지표입니다. 시장 평가 지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그 중에 PBR도 아주 주요한 시장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요. 자,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이거 번역하면 뭐죠?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식시장에서 이루고 있는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즉, 기업은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산과 이 기업이 시장에서 이루고 있는 가치의 모든 합은 시가총액이라고 부르죠. 요거를 비교하는 게 바로 PBR입니다. 그래서 PBR은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1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1보다 작다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거예요. 1보다 크다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걸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PER과는 다르게 이 PBR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1보다 작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0.7이라고 해볼게요. 0.7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 물건, 현금 이런 거 쭉 모은 게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시점에서 그냥 존재하는 주식들 쭉 다 사가지고 회사를 다 팔아버리면 더 큰 돈이 생기는 그런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할까요? 선물 세트를 샀는데 10,000원짜리를 산 거예요. 근데 안에 여러 가지 들어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빼가지고 시장에 따로 팔아봤더니 15,000원이 생기는 거죠. 선물 세트가 10,000원인데 안에 들어있는 게 15,000원이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순자산 가치만큼 시장 가격이 형성을 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게 저평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을 볼 때는 PBR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시로 나와 있는 이 기업의 PBR 지표를 보면 0.65, 0.7, 0.8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74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수치 자체가 이미 약간 절대적인 수준에서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PBR은 1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높지 않은데 그것도 높아질 뻔하다가 다시 낮아진 상태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ROE라는 지표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ROE는 자본의 효율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하는 정도의 평가 지표가 아니라 요거는 효율성 지표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주주들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안겨다 주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ROE를 볼 때는 높으면 일단은 보통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하게 높으면 안 좋기도 하지만 적당히 높으면 좋고요. 너무 낮으면 안 좋아요. 낮은 걸 좀 경계해야 되는데 뭐보다 낮으면 안 좋냐? 일단 ROE라는 건 주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ROE가 예를 들어 채권 수익률보다 낮다, 예금 금리보다 낮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거나 내 돈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자본의 효율성 지표를 나타내는 ROE가 아주 낮게 나오게 되죠. 예시의 이 기업을 보면 5.4, 5.2, 6.3, 5.8, 6.0 뭔가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이런 지표로 평가를 했을 때는 시장에서 자산 가치만큼도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버는 돈 대비해서도 그렇게 후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자본의 효율성 지표를 봤더니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도 못하더라. 고칠 게 많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자세히 보면 PBR이라는 건 ROE와 PER을 곱한 것의 결과입니다. 이런 걸 PBR 공식을 분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PBR을 볼 때는 그냥 순자산이랑 주가 이런 거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보는 이유는요. PBR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해를 해놓고 보면 좀 더 쉽거든요. 자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수익성을 개선해서 PER을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PER을 올리는 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을 또 하게 되는 거죠. ROE의 개선을 하는 것들이 PBR을 바꾸는 것에 직접적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PBR을 분해를 해봤는데요. PBR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밸류업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언급하는 게 PBR이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ROE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분해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로 곱하기를 해서 이렇게 또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해를 하는 걸 알아두는 게 좋은 거는요. 당연히 이거 하나를 개선을 시켜 나갈수록 ROE가 좋아지겠죠? ROE를 높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PBR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특정 기업이 PBR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PER을
인위적으로 발로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 또 아래 있는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알아두신다면 웬만한 밸류업에 대한 지표들은 다 익혀두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ROE라는 것은 Return on Equity의 약자입니다. 자, equity라는 건 보통 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주식 투자자의 수익률 같은 개념이에요. 자, 요거를 결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들어가게 되고 밑에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업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인 자본은 간단하게 은행에서 빌려온 돈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온 돈, 만기가 있어서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들을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면 만기도 없고 이 기업의 운명처럼 쭉 끝까지 갈 수 있는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넣은 돈은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ROE가 되는데요. 이 ROE를 이렇게 풀어쓰게 되면 순이익률, 매출액 중에 순이익입니다. 매출 엄청 높은데 이익 안 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순이익률이 낮은 거죠. 자, 이 공식입니다. 매출 중에 순이익이 얼마인가? 자, 여기 퍼센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마다 다르니까 기준은 없겠지만 이 예시로 나와 있는 기업의 순이익률을 보면 6.4, 6.5, 6.6 가다가 지금 6.1까지 떨어졌구나. 순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거나 경제적 혜자가 좀 약해졌거나 마진율이 떨어졌거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겠죠. 이렇게 동일한 값으로 매출을 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건 엄청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칭하고 있는 이 순이익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자산 회전율입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그걸 이용해서 매출을 얼만큼 내는지입니다. 이게 나타내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쓰지 않는 돈이 많거나 쓰지 않는 시설이 많거나 쓰지 않는 뭐 공장이 많거나 도움이 안 되는 잘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산이 많다면 이 자산 회전율은 낮아지게 되겠죠. 자, 재무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분의 총자산. 네,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입니다. 자, 이게 뜻하는 건 재무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이 낮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이 낮고 재무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즉 빚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적절한 빚은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낮아서는 안 되겠죠. 결국 이 투자 지표들은 저마다 다 얽히고 설키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로 분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해를 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그 기업들마다 ROE만 딱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걸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은 현황 파악을 할 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진짜 그 성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겠다, 기업들이. 계획은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들이 좋아지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 회사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개선해야지 밸류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재무 담당자 너무 걱정돼요? 아니요. 아니, 저거를 이뤄내야지 우리한테도 지표로 결과가 오니까. 당연히 쉽지 않겠지.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를 개선하면 좋을지를 찾아내었다면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하고 수치나 이렇게 서술형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목표 설정의 방법들을 예시로 가이드라인은 제공해주고 있는데 0.7에서 1.2 예를 들어 이게 PB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특정 기업이 PBR 지표를 지금은 0.7이지만 이렇게 정량적인 목표 우리 회사는 1.2로 올리겠습니다. 5년 뒤에 이렇게 해도 되고 최소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0.7인데 5년 뒤에 1은 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구간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0.7이지만 5년 후에는 1에서 1.5 사이에 머물도록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성적으로 지금은 0.7이지만 업계 평균 수준까지는 저희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미래의 업계 수준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때그때 평균치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목표라는 것도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자, 이 계획은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적인 것은 어떤 계획을 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임직원 보상 계획 같은 부가적인 것들도 여기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5번 이행평가입니다. 공시와 공시 사이 기업마다 저마다 자율적으로 정한 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기 동안 잘 했는지, 그리고 얼만큼을 투입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기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계획의 수정이 생겼는지 등등을 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일종의 소통을 위한 발판일지도 모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그런 좋은 활동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으로 작성된 이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예시를 2개를 빨리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공시를 올린다면 이렇게 올라오겠구나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가나다 ITS라는 기업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IT 서비스라는 업종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는 가나다라는 주식회사 37%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이런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 이렇게 나타낸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니까 기업 개요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 뭘까요? 현황 진단? 그렇죠. 맞습니다. 현황 진단. 자, 이 가나다라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의 사업 현황을 먼저 진단을 해봅니다. 자, 현황 진단은 사업 현황 진단이랑 그리고 재무적인 거, 비재무적인 거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사업 현황을 진단을 해봤더니 클라우드 쪽도 있고 IT 운영관리 쪽, 전기차 충전기 등등이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있진 않은지, 그런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진 않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은 지표 선정입니다. 많은 지표들 우리가 배운 거 말고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기업이 어떤 걸 선정할지 기업 내부적으로 고르는 거예요. 이 기업은 재무적인 지표로는 PBR과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금액을 지표로 정했습니다. 비영업용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수치적인 재무적인 목표로 삼았고요. 비재무적인 지표로 볼 때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준수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공표를 한 거예요. 많은 지표들 중에 우리 회사는 이거를 개선을 하는 지표로 삼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PBR 기준으로 볼게요. PBR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이 PBR을 봤더니 과거 3개년 동안에는 1.1, 0.9, 0.8 점점 낮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봤더니 우리 회사는 0.8인데 다른 회사들은 보통 한 1.15 정도는 받더라 라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확실히 우리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구나 라는 지표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배당 금액은 900억, 1000억 정도였는데 이게 배당 성향으로 보면 19%, 11%, 23%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자사주를 소각한 금액은 계속 없는 상태죠. 지금 여기 딱 보여져 있는 거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쫙 적어놓고 뭐 하는 거죠? 현황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가나다라는 기업은 이런 진단의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기업이 정한 지표들이 여기 나오죠. 이 지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 자, PBR을 2027년까지 1.3까지 올리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23, 30, 35까지 올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200억 하고 나중엔 400억까지 늘려보겠습니다. 영업용 자산 대비 비영업용 자산의 비중, 그러니까 영업용 자산은 필요한 거고요. 비영업용 자산은 줄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는 줄일수록 좋은 거겠죠. 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라는 게 33%인 걸 25%로 줄이고 20%까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핵심 지표 준수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67%, 80% 이상 맞추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계획. 그렇죠. 계획을 세야 됩니다.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야 됩니다. 이 계획도 이렇게 사업 전략, 투자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무적인 전략, 나아가서는 기업 자체적인 제도적인 전략,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시니까 한번 볼게요. 자,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개선하고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자, IT 운영관리 쪽에 있어서는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업무를 자동화하겠다. 전기차 충전기 쪽에 있어서는 보급량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하겠다 라는 큰 전략 자체가 밸류업의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표 개선이 될 거니까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재무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자, 배당은 2025년까지 배당 성향 30%, 27년까지 35%로 확대를 하고 배당 금액은 총 6천억을 배당하겠다. 자, 금액이 나오죠. 계획이니까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800억 중에서 추가로 더 사지 않고 25년까지 200억 소각하고 2027년까지는 400억을 소각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직원 보상과 연계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관련된 스톡옵션 부여 제도의 설계를 2024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2025년 기업가치 재고 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일종의 계획까지 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표본 같은 느낌 들죠? IT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PBR이 유난히 낮기 때문에 저거를 올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실천해야죠. 보면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죠. 이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자, 소통에 관해서는 올해는 주총에 관해서 또는 해외 현지 투자자들 그리고 국내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소통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고, 자, 1차적으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작성 예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되게 체계적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죠. 저는 처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시라서 이런 게 체계적일까? 라고 생각했으나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와 있는 기업의 공시들을 열어보면 본인의 기업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목표나 이런 것들이 훨씬 구체적이고 이게 가이드만 잡아주면 어렵지 않은 일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진짜로 이렇게 진단을 바탕으로 짠 계획을 진짜로 실행을 한다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약간 바람이 묻어있는 멘트였습니다. 그죠? 자, 저렇게 지켜만 주면 좋겠다. 많은 기업들이 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실행하고 잘 성공하는 것까지 자신감 있게 기쁘게 공시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입니다. 세상에 비비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1편, 2편에서 이 질문 많이 했었잖아요. 바이오 기업 같은, 어찌 보면 우리가 딱 생각해도 저평가가 아닐 것 같은 기업들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또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비비바이오라는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2012년에 설립이 해서 이런 업력을 가지고 있고 지분 구조, 이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 이런 재무 상태를 보고 이 업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좀 특이하니까 사업에 대한 진단 이런 거 중요하겠죠. 자, 읽어봤더니 비비바이오라는 회사는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CMO와 CDO,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가지고 높은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이익을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건대 그러니까 CDMO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뭐 초기여서 설립에 대한 비용 지출이 커가지고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당사의 높은 PBR 수치, 단기 순손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주요 지표는 뭐를 골라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장성과 관련된 지표인 매출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익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평가할 수 있는 매출액 자체를 지표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118억, 102억, 103억 만큼의 이렇게 매출액을 가지고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재무적인 지표로 판단이 좀 어렵다 싶은 기업들은 매출액을 사용하기도 할 거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많이 합니다. 기업이 이익이나 다른 PBR 지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면 매출액이 이 기업의 밸류업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자, 매출액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03억, 150억, 250억이라는 이런 매출 상승 목표를 세웠습니다. 심플하죠? 네. 목표를 세웠으면 뭘 세워야 되죠? 계획.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어떤 계획이 있을까? 생산 설비를 증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자, 3,000리터 규모의 생산 규모를 6,000리터 규모로 증설할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CDO 비중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R&D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CDO의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확대를 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더 높은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되겠죠. 계획을 세웠으면 뭘 해야 되죠? 이행. 이행은 이제 해야 되죠.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우리 회사는 기관 투자자와 그런 IR 활동, 기술력 홍보를 위한 국내외 컨퍼런스 참여 등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기술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영문 공시로도 병행해서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소통으로 담으면서 어찌 보면 바로 앞에 있던 IT 기업과는 좀 상당히 다르게 거기서 좀 내용도 많고 좀 구체적이었다면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서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들이 더 있습니다. 그거 모두 카인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지표 그리고 정말 구체적이거나 좀 서술형이거나 이런 것들조차 모든 기업들이 저마다의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려주는 기업들의 공시를 우리들이 직접 보고 나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기업의 개별성에 맞춰져 있는 양식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개별성을 고려해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들이 올려놓은 실제 공시를 보면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겠죠. 하나 볼까요? 제일 최근에 올라온 거 하나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여기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볼 수 있고 첨부 문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PDF 계획 파일이 올라오게 되는데 자, 이 파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녹아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이 내용은 양식에 대한 것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서 보는 거예요. 자, 1번 딱 보니까 기업 개요 나오죠.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쫙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업 개요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적인 내용들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까지 보여줬고 그 다음은 현황 진단입니다. 여기 보면 PBR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ROE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PER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피어 분석, 다른 곳들은 어떤 ROE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PER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나오네요. PBR은 ROE와 PER로 분해할 수 있음. 우리가 배웠던 공식도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그리고 하나하나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현황 진단에서 활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목표 설정했어요. 보면 단기 순이익 목표, ROE 목표, COE 목표, 주주 환원 정책 목표, IR 목표 이렇게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고요. 핵심 지표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달성하겠다. 또 핵심 지표, 주주 환원율 어떤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2025년도까지 주주 환원율을 얼마까지 올리겠다. 우와, 단기 순이익의 50%. 대단하죠?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2026년도까지 자본 배치에 대한 재설정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내부 투자 수익률, 주주 환원율, 자사주 매입 소각률, 자사주 매입과 소각 수익률 이런 것들도 모든 걸 수치화 시켜가지고요. 어떻게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평가 벌써 나오고 있군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미 하고 있으니까 수월한 거죠. 여기 보면 야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많은 기업들도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자사주를 4천억, 2,400억 해서 6,400억을 매입하고 소각을 완료했어요. 주당 배당금은 2,360원이고요. 이런 것들을 총 고려했을 때 현재 주주 환율은 51.2%입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자, 이게 이행평가였어요. 소통 쪽에 가보면요.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열심히 IR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6가지 프로세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죠? 개요, 진단, 목표 설정, 목표 설정,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이행, 소통. 자, 이렇게 6가지 쭉 그대로 6가지 나와 있는 거 봤죠? 자, 이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6가지 프로세스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3부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밸류업이 무엇인지, 공시는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3부작을 통해서 배워본 바로는 정말 잘 될 것 같죠?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뭐해? 밸류업에 대한 거 그거 영상 제작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뒤에 있는 넓은 긴 세계관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밸류업이라는 거는 뜨문뜨문 우리가 그때그때는 뭔가 테마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정말 큰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거듭 반복드리고 있는 우리 투자자와 상장 기업과 거래소를 비롯한 이런 유관 기관 이 셋의 모두의 노력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한국 증시의 도약을 정말 가슴 깊이 바라봅니다. 자, 3부작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뭐 있을까요? 그 가이드라인이 진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 같고 이대로만 잘 실천해서 아까 계획 잘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만 잘 되면 진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작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나요?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밸류업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려나? 약간 이 생각을 계속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가이드라인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짜보고 진단조차 안 해본 기업들도 많을 텐데 진단을 함으로써 계획을 짜고 이렇게 올려주는 것들을 우리들이 봄으로써 이런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약간 이 생각하면서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고미TV와 한국거래소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3부작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는 것에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기를 가슴속으로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